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앞날이 훤하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딱 어두운데 세상에 신기하게 여기는 확 눈이 부시네. 아이, 별 그러지 말씀을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네. 오늘도 보니까 연기. 왜냐면 지금 지문에 네. 얼마나 지금 깨알같이 아이, 너무 부끄럽네요. 네. 메소드 연기를 글로 배우고 있어요. 지금. 메소드 연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그 평들이 상당히 좋아요. 예, 우리 3058님이 변호사님이 우리 개연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시더니 연기가 팍팍 늡니다. 예, 그런 평이 있습니다. 우리 5831 아버님도 연기가 갈수록 는다고 우리 무사형도 노력하시라고. 예, 저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이 문제가 좀 핫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요즘에 불법 합성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데 얼마 전에 있었지만 가해자 10명 가운데서 7명이 10대라고 밝혀져서 충격인데 오늘 관련 내용을 준비했죠. 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또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열연도 기대가 됩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경찰입니다. 예? 우리 저기 김땡땡 학생 집인가요? 경찰이요? 경찰이 무슨 일이시래요? 제 아들이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이었습니다. 딥페이크?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가? 예, 그러니까요. 아드님께서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뉴스로만 보던 일이 제 아들에게 일어났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오, 이것이? 응? 엄마, 정말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설마 아들 의심하는 거 아니죠? 저 엄마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왜 못하고 그냥 경찰에서 너를 오라가라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전화가 왔는데. 진짜로 제가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유포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그저 영상을 보냈는데 단순 저장만 한 거예요. 친구들이 뭘 보내면 습관적으로 저장하는 습관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억울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무엇이단가를 받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확인을. 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 진짜 불법 합성 영상인지도 몰랐다니까요. 이게 얼른 줘봐. 어떤 뭐식인지 영상인지 한번 보게. 그런데 영상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들과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동급생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 진짜 억울해요. 나 진짜 아니라고요. 믿어주세요. 아들은 억울하다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 연기가 진짜 오늘 그때 고등학생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지금 아들 영혼 그렇게 없기에요. 그냥 하나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가요? 아들 말이 좀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중학생 자녀를 좀 둔 분들이라면 고장났어요. 왜 이렇게 오늘 다시 가겠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게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예. 이럴 때는 또 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고 일단은 우리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X로 대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합성된 성인물 영상을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하면 O고요. 예. 영상을 만들지도 유포하지도 않았으니까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다 하면
X입니다. OX예요. 처벌받으면 O, 처벌받지 않는다 하면 X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설. 오늘은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딥페이크 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딥페이크가 뭔지 이것도 먼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인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누군가의 얼굴이나 목소리, 동작을 합성해서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나 주변 학생의 얼굴을 나체에 조합해서 포르노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고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영상을 공유를 하거나 판매를 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이 불법으로 합성이 돼서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무섭긴 한데.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같은 느낌을 주는 건가요, 이게? 최근에 워낙 고화질로 잘 만들어져서 네. 합성 사실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만드는데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관련 어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넣고 실행하기만 하면 몇 분 몇 초면 딥페이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 피의자의 70% 이상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워낙에 이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고 그리고 또 이게 진짜 범죄인지 모르고 그냥 뭐 장난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어떻게 처벌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는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성물을 판매하거나 행위 자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폭위도 같이 진행이 되고 학폭위 결과가 7호 이상, 즉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 처분이 나오면 형사처벌에서도 재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해서 낮은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 사연의 경우에는 직접 제작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영상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럴 땐 어떤 건지 여러분도 의견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 좀 오늘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네. 우리 3014번님은 이유를 적어주셨어요. 유포하는 게 기준이 됩니다. 유포하진 않았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 안 X. 받습니다. 우리 홍은경님도 아니 가지고만 있었으면 처벌은 안 받겠죠. 우리 하상수님도 영상물 유포하거나 공유했을 때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라고 주셨고 반대로 오 의견도 좀 있습니다. 풍림님은 이거는 학폭 동조자와 다를 게 없죠. 한지민님도 처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받는다고 하신 분들 지유리 아빠님 8778번님은 아리송합니다. 김남정님, 김종채님, 우리 5289번님은 아니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성인물이라면은 기분 나빠요.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예,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자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O.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영상물에 그 동급생이죠. 네. 사안을 보시면 네. 동급생인 아이, 미성년자의 아이 얼굴을 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포나 제작과는 분명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단순히 저장만 한 행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안을 조금 틀어서 이제 미성년자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성인인 다른 사람의 얼굴이 합성되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아니라 2020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가 적용되어 단순 소지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당 법이 제작자와 유포자만을 처벌하고 있어서인데요. 이러한 입법 한계 때문에 바로 어제죠. 9월 24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입법 후에 일어나는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승만 님도 이번에 법 개정된 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는데 근데 요즘 깊숙이 들어가면 이 학생은 저장만 했고 보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네, 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저장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받은 건 인정하더라도 그걸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고 단순히 저장만 한 것이라면 형량에 있어서 참작이 가능해요. 법원은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고의적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형량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영상을 보거나 유포한 기록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파일을 받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면서 관련 메시지 기록 등을 증거로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피해자 여학생이 지금 동급생이었잖아요, 친구.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사건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네, 피해자와 아드님의 관계도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아드님을 특정한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진술한다면 상황은 당연히 더욱 악화되겠죠. 또 딥페이크 영상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보니 민사소송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 피해 학생한테 바로 연락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갈수록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진짜 어렵죠. 딥페이크는 정말 악용이 너무 쉽게 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오늘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는요? 딥페이크 영상은 가짜일지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현실이고 진짜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망치고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딥페이크에 대해서 아주 네. 딥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라임 어때요? 네, 오늘 괜찮았어요. 이 라임은 페이크가 아니라는 거. 네.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